지금 이 순간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학살입니다. 그들은 저격수도 있고 군사용 기관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관총을 군중을 향해 겨누고 그냥 쏘고 있습니다. 흘려진 피해 양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분노해서 이제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국민을 지지하는 것은 이란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란 국민이 여러분 자신의 적을 없애도록 돕는 것입니다. JNS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기 이란 출신의 저자이자 활동가인 아르민 나바비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세속주의자 및 전 무슬림 커뮤니티 중 하나인 에이시스트 리퍼블릭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르민은 이슬람주의와 종교적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대표적인 목소리입니다. 물론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성장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글쓰기와 옹호 활동을 통해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르민,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슬람주의뿐 아니라 이슬람 자체도 반대합니다. 점점 더 많은 이란인들도 이슬람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슬람이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도 이슬람 공화국의 범죄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한슬퍼하는 어머니가 시신 가방들 사이에서 자신의 아이의 시신을 찾는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마지막 몇 초에 그 어머니는 시아파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인물들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더 나이 많은 세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스크에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슬람 공화국이나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시아파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인물들까지도 저주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이야기하고 먼저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아르민 씨는 매일 밤 이 문제를 다루며 예전부터 이 정권은 개혁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봉기가 2009년, 2019년, 2020년, 2022년과 어떻게 다른가요? 왜 이번에는 이슬람 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큰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밀리 씨 보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이란인들에게 영웅입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영웅으로 이란에서 당신을 환영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보도와 활동이 소중했고 우리가 해준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를 지지해준 당신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이번이 왜 다른지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번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이슬람 공화국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팔라비의 이란 귀환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혁명들은 주로 반이슬람 공화국이었지만 우리는 명확하지 않았고 원하는 것에 당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이란 거리에서 외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우리의 혁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혁명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미국 전 세계를 위한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란 국민들도 지금 이스라엘이 맞서는 악에 맞서며 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 국민뿐 아니라 모두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도움이 올 것이라 믿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 도움이 결국 언젠가는 바라건대 오게 된다면 말이죠. 이것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은 이란 국민만을 노린 게 아닙니다. 저는 이란에서 자랐고 우리는 세계 지배가 궁극적 목표이며 팔라비가 첫걸음이라고 항상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고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이며
미국은 큰 사탄으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결국 세계 지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성공할 거라고는 안 했지만 그들의 목표를 생각하면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이란 국민을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이란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란 국민이 적을 제거하도록 돕고 있고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이슬람 공화국을 제거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란이 여러분의 나라와 맺게 될 관계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더욱 해당됩니다. 우리는 우리 군대가 이스라엘 방위군과 협력할 것입니다. 테러 단체들과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주변 지역 전체에서 우리 사바크는 이 지역에서 정보 작전을 수행할 때 모사드와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난 2500년 동안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요. 우리는 동맹으로 돌아가 협력하며 적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지금 받는 도움은 혁명 성공 후 우리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란 국민들은 반드시 이슬람 공화국을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은 이슬람 공화국을 몰아내는데 꼭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준 나라들과 앞으로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유대감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점은 더 적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니사스와 이스라엘에게 이득이 되는 점은 우리가 받은 도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대감과 협력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라는 위대한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곧 동맹이 될 나라의 동맹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대량 학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나라에게도 엄청난 이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그건 중요한 지적이에요. 정권에 맞서 싸우는 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을 미루면 정권 몰락이 더뎌질 뿐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더 치명적일 뿐이에요. 알다시피 그 정권은 외세 개입이라는 신화를 계속 퍼뜨리면서도 동시에 이라크에서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를 들여와 이란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런 모순이 이 상황에서 진짜 외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것들 사실 그들 자신이 다 했던 일이에요. 그들은 혁명 때 더 심한 짓을 했으면서도 그 혁명을 기념하고 있죠. 79년에 그들이 했던 일 말이에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훈련받고 리비아 등 외부의 많은 지원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팔레스타인과 리비아로부터 탄약을 받았으면서 지금은 우리를 거리에서 테러를 지원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샤에게 책임을 씌우려고 영화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투영이지만 외세의 개입에 관해서라면 어떤 혁명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혁명의 대다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혁명도 프랑스의 도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문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란인들에게 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어요. 이제 우리는 혁명의 대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국민들은 누구도 상상 못한 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죽어가는 사람 수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약간의 도움이 학살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외국 개입은 안 된다는 사람들 있죠? 아이, 경험적 데이터를 보면 고립주의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번영을 이룬 모든 사회, 위대한 국가가 된 모든 사회는 다른 위대한 국가들, 동맹국들과의 협력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위대한 국가가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많은 협력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 대국이고 국가로서의 여정을 프랑스가 혁명을 도우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혁명을 위해 도움을 청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좋은 지적이에요. 많은 이란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로부터 강한 수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행동이 따르지 않아 결국 정권에 의해 매우 야만적인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현지인들에게 직접 들은 바로 그 침묵이 얼마나 피해를 줬나요? 지금 이란인들은 무엇을 원하며 아직 동력이 남아 있나요? 네, 동력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란 내부에서 받는 모든 보고에 따르면 제가 듣기로는 비록 상황에 기복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여가 정말 높고 때로는 조금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그 열정이나 동기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들은 다시 시작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불씨가 일어나서 거리로 다시 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보다 더 이란 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들은 정말로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흘려진 피해의 양을 보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죽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까지 치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일이 실패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형이 죽었어, 내 여동생이 죽었어, 내 이웃이 죽었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죽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은 사람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죽음과 살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미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거리로 나가길 기다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음성 녹음이나 메시지를 남기며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군사적 존재감이 매우 높고 참고로 그들 대부분은 이라크의 하쉬다샤비, 아프가니스탄의 파티미윤, 파키스탄의 자이나비윤 출신입니다. 이것은 정권에 속한 이란인들 자신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대리 세력들을 데려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에서 온 테러리스트들, 그러니까 야하슈다샤비, 즉 인민동원 전선은 이라크, 파티무는 아프가니스탄, 자이나비는 파키스탄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희생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슬람 공화국이 데려온 이런 외국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권 내 일부도 용납 못할 레드라인입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이란에 와서 이란인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더 많은 이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격수와 군사용 기관총이 군중을 겨누고 있다고 말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군중을 향해 총을 쏘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에 4명에서 25명 정도 아이들이 구호를 외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를 위해 물병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냅킨을 챙기고 모두가 서로를 격려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리로 나올 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축하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앞에 서자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뒤로 보내려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아니야. 너희는 젊은이 나라를 세워야 해.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총을 맞겠다고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 있던 한 부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하길 그들은 시신을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죽은 시신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총에 맞으면 꼭 도망가. 딸이 고아되는 건 싫어라고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온마노토에서 나온 오디오 녹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고위 IRGC란 혁명 수비대 간부의 딸이 전화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권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이란 국민들에게 저희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한 것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무장군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영상을 한번 틀어봅시다. فاطمه جان درود به شما به برنامه خوش اومدید. 살람. 저들만. 네, 알겠습니다. 라사 씨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저는 정권 내부에서 전화 중입니다. 제 아버지는 가장 억압적인 세력 중 한 명입니다. 이 모든 범죄를 아버지가 저질렀다고 확신합니다. 파티마, 우리는 죽음의 벼랑 끝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진, 영화, 다큐멘터리?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저는 군대에 갔고 친구들 때문에 체포됐지만 저를 알아봐서 아버지가 풀어주셨어요. 제 친구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건 그들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가족이에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아이들을 죽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아버지들이 가슴 아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너무 많이 때렸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고 밤에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화가 났어요.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그들을 죽였을 거예요. 마노토에 전화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이 MS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해 시위에 참여했고 총격이 시작되자 모두 도망쳤어요. 그녀는 지팡이 때문에 빨리 못 달렸고 그들은 옆구리를 쐈어요. 그녀가 쓰러지자 사람들이 달려가 잡으려 했고 그들도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내구의 시신이 그녀 바로 옆에 쓰러졌고 결국 그녀의 언니도 그랬어요. 그녀는 땅에 쓰러져 있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녀의 심장을 한 번 더 쏘아서 그녀가 땅에 쓰러져 있는 동안 죽였어요.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방금 본 영상도 그렇고요. 그건 이미 언급했어요. 아이를 찾던 한 어머니가 결국 이슬람 성인들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아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이 발표한 1만 2천이나 2만 명이라는 숫자는 농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숫자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평가는 실제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밝혀지고 실제로 전체 보고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학살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침묵하거나 눈 감아준 것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인권 침해라 부릅니다. 인권 침해란 이런 일을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부를 만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부를 만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정권이 자신이 다스려야 할 국민들에게 이런 짓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권 침해입니다. 한 나라 정부나 군대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 국민들에게 이런 짓을 한다면 그게 바로 현재 이슬람 공화국이 하는 일입니다. 이란에는 아직 이름이 없고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가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것은 가치가 있으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고 이미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란이 중동과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주요 해결책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집권했을 때처럼 그것은 이란뿐만 아니라 전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세속적 민주주의가 되면 우리도 세계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웃 국가들과 그 지역의 모든 것, 그 지역의 모든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들이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은 세속주의, 민주주의, 개인의 권리, 법 앞에 평등, 권력 분립 등 사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모든 올바른 가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현 정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국민들에게 최악의 정권이 강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국민들과 이란 국민들이 죽음의 바닷속에서 삶을 위해 싸우고 있는 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주위에는 온통 죽음이 둘러싸여 있죠. 저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외로워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이 해방된다면 이스라엘이 마침내 동맹국, 즉 함께 싸울 수 있는 파트너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개입하게 된다면,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미국인 여러분도 제발 이걸 단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주세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정말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그 혜택과 보상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혁명에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그곳에 도달하는 데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으니 기쁩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지원한 이유는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래 계획된 공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원해 지연된 것입니다. 저도 그 점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공화국은 만약 이것이 끝이라고 알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능한 모든 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에게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는 방식으로 공격이 수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격이 진행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지연을 이해합니다. 네, 저도 지금 언론에 처음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실제 숫자가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 정권과 서방에 있는 그 정권의 옹호자들이 벌이고 있는 공격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란 로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극도로 활발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터커 칼슨 같은 인물도 정권에 유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번 주 골디 가마리와 화제가 된 순간이 있었죠. 터커 칼슨의 기이한 발언이 실제로 국영 TV에서 방송됐으니까요. 이런 심리전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또 왜 서구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효과적일까요? 네, 이슬람 공화국에는 간단히 말하면 강경파와 개혁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파가 강경파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강경파는 정치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개혁파는 정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파라고 불리죠. 맞나요? 소위 개혁파들 말이죠. 사실 그들은 훨씬 더 잔인하고 야만적이지만 정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 겉으로는 좋은 척하는 방법도 압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문명인 척하고 국제 기준을 지키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개혁파들, 소위 개혁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산 로하니,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아바스 아락치, 모스타파 타즈자데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든 정확히 어떻게 미국 정치 시스템에 침투할지 파악했고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나이약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약이 이슬람 공화국 개혁파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과 많은 동맹,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이 개혁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계획이 있었고 야당 지도자, 즉 자신들의 야당 지도자 후보를 미국에 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리키스 무함마디나 타란 알리두스티 또는 오파라비 공주에 대한 몇몇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란에서 말하는 제3공화국으로의 이행을 원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화국은 모두 호메인이었고 세 번째는 이슬람 공화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개혁해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가장합니다. 그러나 오파라비 공주를 대안으로 선택한 이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야당 지도자로서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제국주의자라고 하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반제국주의자가 아니라 친제국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을 반제국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반시온주의자이자 반팔라비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인 중 거의 모두가 반팔라비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대부분의 반팔라비 인사들은 반시온주의 또는 반이스라엘 성향이며 이는 팔라비와 지지자들, 우리 애국자들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란 국민들이 거리 시위에서 모두가 외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친구이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점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100일 비상 전환 계획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외교 정책의 첫 주에 1번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책자를 보면 누군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해서는 이란인들이 독자를 위해 선택한 것이 이란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로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교묘한 로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것들 중 상당수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의 이런 단체들은 수년간 드러났고 여전히 영향력 있지만 예전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은 자신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일부 적들까지도 워싱턴에서 로비 세력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만약 내가 무너진다면 가능한 한 너희도 함께 끌어내릴 것임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 세 나라를 사실상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서 자신들의 로비 세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도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 나라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들의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함으로써 이 세 나라 모두를 이란의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의 로비력을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지만 보내드리기 전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직 무슬림이자 이슬람주의 반대의 대표적 인물로서 이번 봉기에서 종교 통치 거부가 얼마나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란 내에 있는 이란인들의 관점에서 이슬람 공화국 이후의 이란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혁명의 물결 이전에도 왜냐하면 저는 혁명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은 그저 마지막 물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혁명 전에는 거의 그러니까 이란 국민의 대다수는 아파흘라비 공주의 네 가지 원칙에 동의했죠. 그러니까 국경의 보전, 민주주의, 세속주의, 즉 종교와 권력의 분리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모든 시민의 평등한 개인 권리 보장입니다. 맞죠? 그래서 세속주의는 이란인들에게 두 번째, 아마도 가장 높은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무슬림 이란인들도 세속주의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인 이란인들 대다수조차도 더 이상 정치에 종교가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진 후에는 정치에서 이슬람 종교, 즉 이슬람이 기회를 가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무슬림을 포함해서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명백해서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기회가 전혀 없고 우리는 정말로 극단적으로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또한 극좌 정당들이 별로 기회를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산주의 금지법이 통과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겠죠. 제가 그 법을 추진하겠죠.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더 도전적으로 던져야 할 또 다른 질문은
이란에서 이슬람이 끝나는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장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 몇 년 전 우리는 그 점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치에서 이슬람의 종말을 의미하고 루하니 계급의 종말, 물라 계급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끝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슬람 공화국이 저지른 범죄들 이후에 이란에서 종교로서의 이슬람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게 지금의 질문입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민 나바비 씨,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테이스트 리퍼블릭에서 하시는 훌륭한 활동들 외에도 여러분 모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가끔 참여해서 편파적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 하세요, 아르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루스 무덤 옆에서 우리와 함께 축하할 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저는 키루스 무덤 근처에 이란과 이스라엘 국기 그리고 이란 상징들이 함께 휘날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람들이 함께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란에 와서 함께 이 날을 축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미스렐 카이와 자비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저희도 그날을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아르민.